뭘 얘기했었냐면 선지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선지 끊어가지고 그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문제는 풀었어. 본문은 안 봤지만. 근데 그게 지난 시간에 수군가와 관련된 문제 선지 분석 한번 했었고. 토요일이었어요? 아니 수요일. 그리고 이 시와 관련돼서 보기 박스 들어있는 요 선지도 26분의 선지도 우리가 확인했었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인데 독가촌 풍경이라고 해서 요 작품 가지고 또 선지 마저 분석한 다음에 이번에는 본문도 문학 작품의 본문도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 자, 30번 문 이거 이런 것들 다 뭐 할 수 있어? 선지 분석할 수 있어.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 아, 지금 왔어. 자, 오늘 다 왔어. 야, 아, 고마워. 귀여워. 자, 오늘 장난 아닌데? 다 왔는데? 뿌듯한데? 저기서 가져오는데 좀 있으면 하나 나올 거야. 일단 화면으로 봐. 뭐, 하나씩 나눠 먹자. 자, 자, 이거 하나 나눠 가자. 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주고, 머릿속에 떠올린 걸 확인하러 들어가 달라고 얘기했었거든. 그거를 이렇게, 네, 부분적으로 건드려가지고, 푸는 문제는 약간 그게 좀 어렵지만, A나 B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했었지. 요렇게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 먼저 생각하고 확인하는 건 보기 박스가 있을 때 되게 강력해.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목표는 딱 하나. 문학에서도 답만 딱 골라내자. 그게 목표야, 목표. 안 되면 당연히 소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27번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범위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도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온 씨와 허명들은 서로에게 질문을 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자, 그러면 주고받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확인이 되면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질문을 서로 하려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반응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수밖에 없거든. 체육 너무 살고 외로울까봐 왔는데. 자, 프린트 하나 더 뽑았다. 저거 받아. 나온 거.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면 되고 2번 선지도 봐. 서명드는 온 씨의 발언에 불쾌하며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다. 그러면 온 씨가 한 말이 있고 그에 대한 허명드의 반응이 불쾌해야 돼. 그 내용을 적혀 있는 데 있어서 허명두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건과 관련된 불쾌감을 떠올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 온 씨는 허명두와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 대한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이번엔 온 씨입니다. 이걸 보면 이거 1번 선지 무조건 맞을 것 같죠? 적절하지 않은 건 하나인데 주고받다는 걸 왜? 온 씨가 말을 해. 허명도와 대화를 나눠.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1번은 무조건 적절할 것 같고 요거 불쾌했다 요거랑 상대에 대한 자신의 짐작. 이때 상대가 누구겠어요? 허명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온 씨는 상대 행위를 평가하는 표현을 반복하며 서명두에게 꾸미고 있는 말을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그럼 봐봐. 경고하는 내용 쪽에 상대 행위를 평가하는 표현이 두 번, 세 번 나와야 돼. 솔직히 상대 행위를 평가하는 표현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문을 보면 확인이 될 거예요. 온 씨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허명두는 애둘러 말하는 거 뭐죠? 예, 반대말, 어, 직설적. 으로 말하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애둘러랑 같은 말이 완곡하게 같은 말입니다. 완곡하게
온 씨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끊고 그 이후에 에둘러 말하여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에둘러 말해야 돼. 돌려 말 직설적인 표현 아니고. A와 B는요, 이거 따가지고 보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이거는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A 부분과 B 부분을 어쨌든 그 근처를 읽고 확인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28분 그냥 지나갈게요, 일단. 독가촌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그쵸? 평가원에서 선지를 틀리게 구성하는 방법은요. 그런 방법은, 네, 선후를 역전시키거나 또 인과를 역전시키는 것도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바꾸는 건, 또 바꾸는 거, 주체를 바꾸는 거. 누가 했느냐를 바꿔서 슬쩍 넣고, 혹은 없는 내용을 집어넣거나 그런 부분들이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고, 또 하나 뭐야? 비슷한 어휘를 바꿔 쓰는 거. 근데 그게 비슷한 줄 알았는데 비슷하지 않은 어휘로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또 틀리게 되죠. 글절리. 그리고 음, 그 단어의 카테고리를 바꾸는 어떤 건데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바꿔 써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하다 보면 없는 정보를 그럴듯하게 넣기도 하고 여기는 선후 관계 따져야 됩니다. 허명두가 지목 변경으로 기득권을 부여받고서 집들을 사들이고 있다. 일단 허명두가 집들을 사들이고 있는 곳이다. 집들을 사들이고 있는 행위를 하나 해야 되는데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이 선지가 적절하다는 건 허명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읽어보세요. 허명두가 지목 변경으로 기득권을 부여받고서 허명두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가난한 공간, 동네 이제 확인하고 농사를 계속 지어왔는지 농사를 안 짓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온 씨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업 중심의 기존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하는 건 다른 생활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곳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것이다. 자,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다 틀려요. 하나만 맞습니다. 다음은 틀린 것 같아요. 왜? 함께랑 마을 사람들.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게 하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업 중심의 기존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의도를 가지고. 근데 이 바꾸려는 원래는 농업을 지었는데 농사를 지어왔는데 그 농사 짓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다른 일을 만약에 관광지로 꾸미려고 하는 일이라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거든. 근데 여기 다른 점은 온 씨랑 함께 하는 거냐 어떤 것이냐 물론 나중에 확인해야지. 30번 문제도 봐봐. 그대로 따라올게. 이거 했었니? 30번? 현지? 자, 기억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일단 지나가 볼게. 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대답 좀 해줘봐. 여러분들 그 했던 것들이 혹시 기억이 있으면 너 그 영상 안 봤지? 못 봤지? 수요일 날 했던 거. 어쨌든 자, 좀 더 봅시다. 인물과 상대를 두 종류의 인간군으로 일반화함으로써 끊어볼게. 모든 인간은 두 종류야라고 했단 얘기야 이게. 이 얘기는 상대와의 인식 차이가 좁힐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요. 종류가 다르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상대와 소통이 어렵다는 인물의 생각. 자, 그럼 보세요. 인물과 상대인데 인물이 또 한 번 인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두 종류로 일반화해서 봐봐. 요 말이 맞잖아? 인식 차이가 좁힐 수 없다. 이꼴
소통이 어렵다는 거의 같은 의미죠.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생각이? 요 인물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생각을 가진 애가 뭐 한 거예요? 일반화한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일반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 누가 질문한 것 같은데 나한테? 그러니까 다시 요거를 일반화함으로써 이걸 드러내어 상대와 소통이 어렵다는 인물의 생각. 그래서 일반화한 두 종류의 인간군으로 나눴는지, 그리고 한 명은 A 종류, 한 명은 B 종류. 그래서 인물은 자기는 A니까 B랑은 소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한번 볼게. 타당한 것처럼 서술했대지. 그러면 타당하다는 거 안 하다는 거야? 안 하다는 겁니다. 어디 인간에게 두 종류가 있겠니? 어디 MBTI 16가지 종류밖에 없어. 어떻게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남자 여자. 어떻게 남자 여자 단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사람은. 응? 근데 이 선지 전체를 보면요. 출제자는요. 이 생각을 부정. 인물을 부정적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타당한 것처럼 서술했다는 출제자가 평가해 준 거죠. 부정적 인물인 거예요, 얘는. 자, 니은 읽어야 되지만 나중에 보고 마을의 상황을 싸움으로 주거나 자기 식대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주거나 지 멋대로 표현함으로써 상대가 추구하는 사리, 일의 이치, 이치의 오름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는 유용하지 않음을 드러내요.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구조 비슷하죠? 자, 마을의 상황을 싸움이라고 했고 이 인물은요. 싸움에서는 이치가 옳든 않든 아무 상관없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싸움에서 뭐 하면 된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게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러한 생각을 니은에서 드러내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기억이 밑줄 쳐 있을 텐데 기억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 이걸로 틀리게 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져요. 이거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요거를 두 종류로 나눴으니까 그 종류는 섞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좁힐 수 없는 겁니다. 소통이 없습니다. 이건 적절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납득되지? 선지만 봐도. 자, 이번에 봐. 마을 상황, 야 이거 싸움이야. 싸움은 개싸움이지. 이기는 게 장땡.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상황을 싸움이라고 했느냐? 싸움이라고 함으로써 야 일이 이치가 옳든 그르든 옳은 것이 싸움에 유용하지 않아 쓸모없어 라는 생각을 가진 인물 디귿. 그래서 이렇게 했느냐가 맞으면 뒤는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3번 상황 변화가 안정을 위협한다는 상대의 생각을 헤아림으로써. 그럼 디귿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여기 지금 봐봐. 야, 공통적이야. 다 인물의 생각. 얘 인물이 다 동일한 인물이겠어? 다른 인물이겠어?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상당히 높고. 물론 이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러한 것에 밑줄 친 주체가 해당 인물이 동일해야 됩니다. 다른 인물일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어요. 일단 가보면 자, 봐. 상황 변화가 안정을 위협한다는 상대의 생각. 이건 누가 가진 생각이야? 상대방이 가진 생각이야. 그걸 누가 헤아려? 이 인물이 헤아리는 거지. 쟤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라는 생각. 으로써 변화의 부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자, 상황 변화가 안정을 위협하는 건 그 변화는 부정적인 거죠. 인정하면서도 누가? 인물이 무엇이 변화의 원인인지는 다르게 보아서 인물의 왜곡된 시선이 드러난다. 자, 그럼 자 봐봐. 상대와 인물이 둘이 둘 다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뭘요? 자, 변화는 안정을 위협한다. 변화는 부정적이다. 그지? 근데 상대가 생각하는 변화의 원인을 A라고 한다면 이 선지가 맞으려면 인물이 생각하는 변화의 원인은 B라고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 있어야 이 선지가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선지 쪼개는 거예요, 지금. 샅샅이 분석해보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 완전 배제하고. 리을, 실리, 실질적 이익을 추구한 측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했다. 항상 이겼다. 며 과거의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도 실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리화하여 내용 잘 떨어지죠? 맞아 떨어지죠?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했다. 봐봐. 우리가 개인의 자기 혼자만의 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원래 안 돼요. 뭘 가지고 풀어야 돼? 근거. 작품의 내용 가지고 풀어야 돼. 제시문의 내용. 그게 근거야.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인간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생각이니? 야, 상식이 기반해봐. 상식이 발동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이번 선지도 봐봐. 일의 이치가 옳든 잘못됐든 이기면 장땡. 그런 생각이 옳은 생각이야? 일단 또 아니야. 이건 잘 모르겠지만. 자, 이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한 측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했어. 라고 완전 법칙처럼 만들어가지고. 야, 지금도 뭐 해야 돼? 실질적 이익이, 이치의 올바름은 중요하지 않는 생각.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겠어? 이것도 부정적인 생각이야. 실제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만 확인하면 돼, 리을은. 그럼 이건 전부 다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얘도 마찬가지야. 두 종류의 인간군으로 일반화했으면 이건 무조건 맞을 것 같아. 어디에서? 기억에서. 자, 그것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직은 유효하다고 주관함으로써 자기식대로만 생각함으로써 현실의 변화를 인식한다. 그것이 지나간다. 이꼴 같은 거야. 면서도 기존의 선택 아직도 유효해. 같은 말. 자기중심적 태도. 오, 이거 완전 똑 떨어지는데? 뭐만 확인하면 돼? 미음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기존의 선택을 고집하면서 자기중심적 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자기중심적이냐는 여기 읽어보면 알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30번 문제 꼭 이따가 풀어야 됩니다. 본문 조금 이따 읽을게요. 자, 넘어가 보죠. 자, 선지만 분석합니다. 31번 가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가작품은 연계됐습니다. 작년에 재수생들 내가 그쪽 종락원에서 수업할 때 이거 전문 해석해줬어요. 그 중에 전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부분 따가지고 수업했는데 여기 나왔습니다. 근거. 근데 안타깝게도 좋아할 게 아니라 EBS 애들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나왔는데 하지만 정답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 작년에 문학에서도 애들이 많이 나갔어. 어쨌든 가볼게. 3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이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인용한 것만 확인하면 안 돼요. 목적지의 위험성을 언급하는 데에서 인용돼 있어야 됩니다. 야, 거기 가면 위험해. 라고 말한 걸 인용해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가 목적지에 돼요. 대구, 대조. 문장구조 비슷하게 말하고 반대되는 표현에서 해서 화자의 괴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구절에서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뒷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상의 존재에 빗대는 가상의 존재는 뭐죠? 비현실적인 존재겠죠. 신경.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것에 빗대어서 자연현상의 변화인데요. 자연현상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현상의 변화가 드러난 걸 빗대어야 돼요. 오케이? 방위의 의미를 포함한 두 어휘를 사용하여 방위 동서남북 같은 거 오른쪽 왼쪽 위아래 하품 제대로 해도 돼. 대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진 거. 그러면 이때 방위는 서로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여야 되겠지. 위아래나 왼쪽 오른쪽 앞뒤 뭐 이런 것들. 가나 모두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 그럼 색채어가 써야 됩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눈은 색채입니까? 아니요. 색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흰색인 건 맞지만 배경 속에서 대상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데에서 색채가 나와야 돼요. 자, 기억부터 리얼 귀찮습니다. 기억부터 미음 이 구절 따야 되는 건데 이거는 선지문성 안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적절하는 거니까.
행로는 여행 가는 길입니다. 여행길을 잠시 멈추게 된 이유가 되는 인식. 결국 이유라는 겁니다. 이유예요, 기억은. 멈추는 이유. 서성 밖까지 이르는 여정이 고단했다. 힘들었다. 그럼 어딘가로부터 서성 밖까지 온 거죠. 고단했고 그 고단한 게 멈춘 이유나 관련이 있겠죠. 고단했으면 들었는데 기억은 잡아봐. 야 봐봐. 문장이 너무 길면 선지가 중간을 한번 쑥 지워봐. 어떻게 돼요? 고단했다. 무엇이 고단했음을 드러내는 건 무엇이? 기억이. 그걸 드러내는 거죠. 여정이 고단했음, 여행길이 고단했음을 기억은 드러내. 그럼 뭐야? 그래서 멈춘 거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지. 피곤해서. 선지를 봐도 맛있는 냄새. 배고파. 자, 니은은 술 맛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 장사꾼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인식과 함께 술의 출처, 술이 어디서 났는지 판단하는 근거. 이때는 니은은 근거여야 됩니다. 갑자기 등장했다는 인식의 근거, 술의 출처의 판단의 근거가 돼야 돼. 선지를 이렇게 잘 끊어서 봅니다. 이거 풀었었어? 기억은 안 나도 이거 선지 잡아봐. 이것은 장사에게 화자, 나가 어떻게 보였을지를 추측한 진술로 화자에게 물건을 싸게 판 이유를 추정하는 단서, 단서나 근거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어떤 힌트죠. 요걸 힌트로 해서 야, 얘가 나한테 술을 싸게 팔았구나. 그래서 술을 싸게 팔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야 돼. 아, 이것 때문에 술이 거기서 나왔구나.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리을은 이 부사에 대한 평가로 좋은 수를 얻은 것은 그가 옛 인연이 있던 화자, 이때 그는 누군가요? 화자는 납니다. 그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직책이에요. 관리의 직책. 그 이부사가 옛 인연이 있는 화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이 선제 맞으려면 화자와 나와 이 부사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 그럼 이 선제 맞다면요. 이 부사가 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좋은 수를 나가 얻게 된 거죠. 미음. 발을 내려 모습을 가리는 행위. 자, 좀 아낄게. 왜 이렇게 춥지? 나도 다리가 너무 추워. 저거 닫아. 닫으면 따뜻한 공기를 가둬. 가둬. 어디로 왔지? 자, 발을 내려 모습을 가리는 행위의 효과를 의심하는 표현으로 발이 뭔지는 알죠? 사람 발 아닙니다. 창에다 이렇게 치는 발. 네. 땡큐. 고마워. 발을 내려서 못을 가리는 행위가 드러나 있어야 되고 그 효과를 의심하는 표현으로 위험을 세우기 어렵다는 인식과 연결된다. 이럴 때 언제나 문제 풀 때 있잖아.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밑줄 친 부만 보면 안 돼. 밑줄이 쳐져 있으면 그 구절과 관련된 앞뒤 내용도 같이 봐줘서 이 내용을 좀 봐줘야 돼. 밑줄이 만약에 일부만 쳐져 있다. 쳐져 있는 밑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전체를 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 최소한 더가 이것도 모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갑니다. 제거 갈게요. 왜 제거하냐면 안 보냐면 선지 분석하는 연습 때문이야. 실전이면 다 봐줘야 돼. 가에서 얼음물에 빠져 벗은 행전을 다 적시는 대목은 그런 대목이 있었겠지. 이따 칩시다. 경험을 실감나게 보여주면서 화자 나를 장면 속에서 대상화해요. 자기가 자기를 대상화했다는 거야. 동태가 되었더라라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군. 자, 봐. 나가 동태가 됐다라고 표현하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무조건 적절해요.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이 선지. 또 하나 뭐 해줘? 얼음물에 빠져 벗어난 게 다 적신 것도 나면 적절합니다.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대상화는 뭐냐면요. 대상화는 객관화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대상화는 주관화의 다른 말이에요. 남이 나를 봐도 나를 바보라고 하겠다. 이건 뭐야? 이게 나를 대상화한 거죠. 누가 봐도 나를 봐도 뭐라고 생각하겠다. 이건 뭐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본 거지. 이걸 대상화라고 해요. 객관화라고도 하고요. 이해됐니? 네, 객관화나 대상화나 거의 같은 말이에요. 더 할게. 나는 정월 보름날에 큰 잔에 술을 붓는 행위로 예의를 갖추면서 연을 마지막 전송하는 모습을 통해 요게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연을 정월대보름 시간대에 평안함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담아내는 군. 뭔가를 기원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요게 그대로 잘 담아낸 표현이라면 평안함만 확인하면 됩니다. 수를 따라서 수를 붓고 예를 갖춘 거면 정성을 담아낸 거죠. 바람은. 마치 신께 기도하듯이 제사 지내듯이. 근데 평안함을 바라는 건지 확인하면 돼요. 다해서 연이 솟아올라 구름에 걸치는 것을 보고 화자가 연줄에 힘을 불려 먼데 임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요거 작품 내에 그대로 실려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구름에 걸쳤냐? 그리고 먼데 임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냐 확인하면 돼요. 대상의 역동성이 활발히 움직이는 거 요건 것 같아. 화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선후관계 따지는 거죠. 연의 움직임이 욕망을 불러일으킨 거냐? 그러려면 이게 적절하려면 어때야 돼? 아예 그런 욕망이 없어야 됩니다. 임에게 가려고 하는 욕망이. 가려는 뭐예요? 의도나 욕망이죠. 소망이죠. 욕망은 그거예요. 그럼 아니면 연을 띄워서 날리기 전부터 욕망이 이미 있었느냐? 여기도 관건입니다. 이해되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욕망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가에서 가슴이 열이 나서 냉수를 먹는 행위는 임무 수행에서 느낄 수 있는 고충, 고통을 드러내고 이번엔 나에서 근심을 세세히 자세히 적는 행위는 문제 해소를 원하는 화제의 마음. 아니, 근심을 자세하게 적는 게 문제 해소랑 관련이 있나? 이것도 궁금한 지점인 거죠. 문제를 적는 행위를 통해 고민을 해소하는 걸 원한다? 그럼 본문 가서 그 부분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개 걸적거려요. 나에서 연이 꿈틀뒤틀 뒤틀어져 올라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이렇게만 해도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다는 연의 재료를 강원도 설화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크기까지 언급했는지 보면 됩니다. 대상 자체를 부각하는군. 자, 얘는 묘사하여 연을 부각하고 다는 이런 걸 해서 묘사하고 이것만 맞으면요 뒤는 무조건 맞을 것 같은데요. 5번은 가장 후순위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1번은 화자가 동태인지 벗어난 빠진 것도 화자인지 이것만 맞으면 무조건 맞아요. 평안함을 원하는지 해서 보시면 되는데 내가 해석해주고 풀려 그러면 너무 김이 빠질 것 같아. 여기서부터 풀어가 보죠. 그래서 시간 드릴 테니까 31, 32, 33, 34 문제 한번 풀어보죠. 풀어보고 작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답 맞춘 다음에. 결국 아무리 선지 분석을 잘해도 정답의 선택의 근거는 본문에 있습니다. 풀어봅니다, 지금. 자, 여기 뒤에 딸려있는 31부터 34까지.
소율이가 안 보이는데? 소율이도 안 보이는데? 시작할 때 들어오고. 소율이는 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축하한다던 거야? 오늘 화작 문제 줄 테니까 10회 차분. 가서 매일같이 조금씩 풀어봐. 그, 어, 괜찮아, 괜찮아. 네. 소율이도 화작이지. 한 3명 거를 뽑아놓고, 뭐지?
하루에 한 회씩. 왜 이래씩. 따뜻해서 그래. 야, 이거 업무 문제야. 지금 화작 지금 나오면 줄게. 업무. 맞아. 화작 줄게. 나오면. 해답은 저기 전체 톡에다 올렸어. 그거 보면서 보면 돼. 엄마는 업무방에 올렸어. 해답. 15분 정도라고 생각해. 시간 내서 풀 때. 일단 15분이라고 생각하고. 자, 채점해 봅시다. 자, 하고 작품 해석 좀 이따 할게요. 자, 31번에 2, 32번에 4, 32번에 4, 33번에 1, 34번에 3. 틀린 거 있어요? 송, 너는? 아 진짜 문학이랑 안 맞는 거 자, 같아. 아니야, 안 맞으면 안 돼. 문학에서 시간 단축돼야 돼. 33번. 자, 이렇게 해석을 들어가 볼게요.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32번, 33번 틀렸고 또 틀린 거. 또 틀린 사람. 다 맞힌 사람 있어? 처음 맞았어. 그래? 다 맞힌 사람 손 들어봐. 종찬, 예준, 가은. 답은 2, 4, 1, 3.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31번에서 대꾸와 대조 표현이 함께 나타나서 괴로움 처지 나타난 부분 여기입니다. 가보면 이 부분을 잠깐만 볼게요. 이게 북새국이 뭐냐면 어사또로 직책을 수행하던 화자인 나가 그 고달프고 힘든 걸 하소연하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봐. 여러 달 굶주리다가 혹시 출두,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음식은 굉장하건만 하나라도 살로 어찌 가겠느냐. 맨날 굶주렸다가 먹었어. 완전 힘들어서. 여러 날 추워 떨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다. 요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 달 굶주리다, 여러 날 추워 떨다가 뭐뭐 하면 뭐뭐 하면 이게 그래서 대꾸를 보여줘요. 일단 대꾸가 쓰였습니다. 되게 힘들게 왜냐면 변장해가지고 정체를 들통나지 않게 지내면서 굶고 추워서 떨 그렇게 지낸 거야. 그리고 추워 떨다가 더운 방에 들어서 대조. 가슴에 열이 확확 나니까 치키려고 냉수 먹고 이것도 대조죠. 이것도 대조죠. 대조. 굶주리다가 굉장하게 음식 먹죠. 대조.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대꾸를 이루는 것끼리 대조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둘 다 고생하는 거 쓴 거야. 이어지는 거 같게. 누가 어사 벼슬이 좋다고 하던가 그렇지 않은데 봉고 파출 고을의 원님 사또를 파면하는 것 이렇게만 씁시다. 사또 파면하는 게 어찌 유쾌한 일이겠는가? 일인가? 유쾌하지 않다는 거야. 형문 곤장 신문하면서 곤장을
어찌 차마 때리랴. 근데 자기 직책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암행어사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고달프다는 거야. 좀 더 가봐. 이것도 대꾸입니다. 못할 일 마지못해서 하니 내 심정은 글러지고 나빠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성격도 나빠지고. 소송에서 진 사람은 원통하여 몹쓸 말을 지어내니 모함을 지어내는 거야. 모르는 이가 어찌 알겠는가 그 말을 고지 듣네. 나를 모함하는 얘기를. 마저 가볼게. 고맙단 사람은 조금 잠깐이고 나를 원수가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대로 이어지고. 요것도 뭐예요? 대꾸와 대조. 여기도 대꾸와 대조. 정답의 근거가 이것도 됩니다. 괴롭기는 나 혼자니 못할 것이 어사또로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이에요. 남의 말을 인용하는 내용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용이 있나? 온성이 자 없어 있냐 없냐 없냐 이런 거. 그물 빠진 곳. 빠졌구나 내가 빠졌구나 이런 거야. 자기가 탄식하는 거야. 없어. 인용한 부분이 아예 없어. 해석을 해드려야 되지만 일단 해석을 좀 이따 가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나와 다도 잠깐만 해석해 드릴게요. 이 근심, 저 근심,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방편에 자세히 적어서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입니다. 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고이 불 때 하얀 실과 하얀 실을 한 얼레를 실뭉치 감아놓는 도구입니다. 얼레 끝까지 실을 풀어서 띄울 때 연을 방편을 띄울 때 큰 잔에 술을 부어 마주벅으로 떠나보내자. 전송하자. 면을 떠나보내자. 둥게둥게 둥둥 떠서 높이 높이 솟아올라 백룡의 드래곤의 구불거리는 것 같이 굼틀뒤틀 뒤틀어져 구름 속에 들어갔구나. 또는 들어갔다가 동해 바다 건너가서 외로이 서 있는 나무에 걸렸다가 구름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무에 걸렸다가 풍소소 운항나 바람 불고 비 내릴 때 자연 소멸해라 사라져라. 내 시름이. 적어놓은 시름도 같이 연이. 우리 대만인가 거기 가면 풍등 이렇게 달아가서 훅 하늘에 떠올리잖아. 자기 소원 적고 뭐 이런 거 적어가지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이건 근심 걱정을 적어서 날려보내는 사라지는 거. 그걸 기원하면서 떠올린 거고. 강원도 설화지 종이를 제 크기로 연을 지어. 봐봐. 대사, 황사, 백사 다 사로 끝내네. 이거 뭐니? 실들이야.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실을 그런 줄을 통으로 된 얼레에 살 없이 어떤 살 없이 그걸 감아서 바람이 한창인 때 바람이 아주 세게 불 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상간, 택임, 사간, 근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온갖 재주를 부려 허공에 솟아올라 뭐가? 연이 구름에 걸쳐 있으니 풍력도 있고 풍력 바람의 힘도 있고 바람이 막 땡기고 있을 테니까 떠 있게 줄맥 줄의 힘 없이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뭐가? 저 구름에 걸쳐서 떠 있는 게 바람의 힘에다가 줄의 힘 없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뭐가 있어? 저 연에 줄의 힘과 바람의 힘이 있어. 그러니 먼데 임을 줄의 힘으로 길게 되어 낚아 올릴까 하노라. 멀리 떨어져 있는 힘을 낚시하듯이 그러니까 연을 이렇게 떴잖아. 연에 줄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줄의 힘으로 센 힘으로 힘을 끌어올려 가지고 내가 잡아 당기고 싶다는 거지. 낚아 올리고 싶다는 거지.
고기 낚듯이. 됐어? 자, 그럼 봐. 32번은 이거는 해석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가볼게. 33번 잠긴 시를 끝까지 풀어서 멀리 떠나보내려는 대상이다. A. 방패연. 멀리 멀리 보내서 아예 사라지게. 그 근심 걱정 나한테 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33번. 납득됐죠? 나머지 틀린 선지 선택한 거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B를 기원하는 거 아닙니다. B는 뭐죠? B? 여기 B였어요. 입 낚아올리려고 쓴 거. B, 바람이 잦을 때 하늘이 유입돼. 아니야. 셀 때 떠올린 거야. 이 모두 임에게, A는 임에게 보내는 게 아니야. 근심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집단의 의지? 둘 다 집단의 의지라고 볼 수가 없어. 이거를 집단이면 개인이 한 행위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이지. 마을 사람들 아니면 국가 단위로, 지역 단위로 한 거냐, 이런 거죠. 다 둘 다 집단의 의지 아닙니다. 답 1번이에요. 자, 여기 해석인데, 32번. 여기 리을이 해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기역 부분, 리은 부분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연계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연계 안 됐어도 읽어낼 수 있어요. 온성이 도대체 몇 리나 됐던가? 우리말이 지쳤구나. 그래서 뭐예요? 서성 밖에서 잠깐 쉬어. 자, 서성 밖까지 왔습니다. 왜 쉬었어요? 말이 지쳐서 쉬는 겁니다. 여기 서성 밖까지 오는 동안 힘들었던 거야. 여기는 온성이 목적지일 수 있습니다. 온성이 도대체 몇 리나 되지? 그런데 우리말이 지쳤구나. 아직 가기 전에 서성 밖에 잠깐 쉬어.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자, 니은 봅니다. 갑자기 소주 장사가 앞에 와서 술을 팔려고 하는데 그래 한번 술 먹어보자 하고 술을 사서 한 잔 먹어봤더니 아이고 시골 사람 솜씨가 아니네. 엄청 잘 만들었네. 술이 고급져. 맛이 좋아. 분명 관가의 술이네. 관청에서 제대로 만든 술인 거야. 근데 그 이유를 곡절 내가 어찌 모를까? 안다 모른다? 본다. 안다는 거죠. 내가 어찌 저러니까 틀려. 잠깐만. 왜 갑자기 나는 쉬고 있는데 갑자기 소주 장사 와서 그 고급 진술을 시골 사람 저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술을 나한테 쳤어. 팔았어. 내가 왜 몰라? 왜 알아? 이 사람이 술을 즐기는 걸 이 지역의 태수가 들었다. 태수는 해당 고을의 사또입니다. 고 직책 이름이에요. 벼슬 이름. 벼슬 이름인데 결국 이 고을의 사또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나한테 판 사람. 나 자신. 화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들었어. 그래. 아, 내가 술 좋아한다는 건 이 지역 사람이다. 내가 누구야 지금 정체가? 내가 좀. 나 암행어사야. 암행어사인데 정체를 들키면 안 되는데 새 나갔나 봐. 나한테 그러면 약간 꽂아 놓은 거 아니야? 잘 보이려고 내가 술 좋아한다는 얘기를 알고 태수가 우연히 소주 장사가 와서 술 파는 것처럼 만든 거지. 근데 그걸 나는 그걸 알아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술독에다가 빚어서 여기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 되었더라. 나도 아는 거야. 이 술장사가 소주 장사가 태수가 시켜서 아,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닌. 여기 사람이더라도 당연히 여기 사람이겠지. 근데 미리 여기 길목에 딱 있어가지고 봐봐. 수상하게 오는 손님을 나그네를 나인 줄 짐작하고 일부러 싸게 파는 거야. 비싼 술인데. 고급 술인데. 싸게 파는 게, 아, 이거 이 사람이 보통 일반인이 지은 술이 아닌데, 이거. 제대로 된 기술자가 장인이 지은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알아차린 거야. 바로. 자연이 이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어? 소문으로 들었으니. 아마도 자기 부하를 데리고 다니니까. 이 사연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는 채 못해.
담뱃대를 2개를 주고 술값으로 한 병을 기울이니 맛있어. 감옥로 술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옥로와 진배 달을 뻔네. 저 맛있다. 아주 좋아. 술 완전 좋아해. 유심터라 이 부사야. 이 부사가 바로 태수. 동일 인물. 눈앞에 없는데 얘기하는 거야. 응? 각별하구나 마음 씀씀이가. 혹은 유심터라는 너 사심이 있구나. 사심이 있구나. 네 언제부터 나를 알았다고. 알았더냐? 라고 하면서 이 부사 뭐 한 거야? 이럴 일 있으면 사람들 백성들 다스리는 데다 신경 쓰지. 나 그거 대접한다고. 너는 나를 안다 모른다? 너 날 모르면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래. 잘 보려고 한다는 걸 알고 비판하는 거야. 여기서 종성 가는 게 50리나 된다. 이제 종성 갑니다. 밥비 가는데 저물어서 날이 저물어서 얼음 밑으로 빠진 겁니다. 얼음물에. 버선과 행전, 발 이거 다리 둘러싼 옷감 같은 거거든요. 다 적시고 동태가 됐고 이몰골 이동을 남보이기 부끄럽다. 쪽팔려. 만인 중에 사람들 가운데 출두 아명어사 출두야 했어 하고 나며 가마 위에 높게 앉아 있지만 억지로 발을 들여서 감춘 듯 그누가 나를 꺼려하리 두려워하리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썩 다 젖었는데 남보기 부끄럽다 위신이 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이 그가 옛 인연이 있던 화자를 알아보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이해됐죠? 이래서 틀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해석이 돼야지 틀립니다. 나머지 선지 보시면 돼요. 이 문제의 답이 왜 3번인지 알겠죠? 해석을 해보니까 뭐예요? 내가 임에게 가려는 게 아니라 연으로 임 낚아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3번 선지가 틀렸어요. 조금 맞아요. 뒤쪽? 사람이 용감한 분을.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미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렸다고. 근데 요 판단은 근데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기는 해요. 왜? 저렇게 세게 힘좋게 걸려 있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지. 아, 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애진적에 이렇게 방패 연을 지은 이유가 낚으려고. 이미랑 만나고 싶은 용것들. 잠깐 쉬었다 할게요. 5분만 쉽니다. 다음 주에는 뭐 해요? Recording in progress. 그거 가볼까요? 소설. 수군가 가볼까? 수군가? 수군가 문제 풀려 있니? 18번부터 21번. 이거 애들이 이것도 연계로서 겹쳐 있는 부분이거든. EBS랑 여기 되게 많이 틀렸어 애들. 의외로. 국어를 좀 하는 애들은 오히려 덜 틀렸는데 애매하게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왜? 고전 소설을 현대어를 쭉 끝까지 읽으면서 문제를 풀질 않아. 그런 애들이. 평소 연습할 때도 왜? 읽기 귀찮고 우리말로 바꾸기 어려우니까. 자, 따라와봐. 이미 선지분석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자, 내가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줄거리 없어요. 그래서 한 여기 정도까지 한번 읽어볼까? 여기까지 읽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봐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 잘 따라와. 그때 사슴이 반론하되 말하되 근래 인간이 자 얘가 출제자가 정말 속상한 부분이 있어. 큰 따옴표를 안 해줬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거? 사슴이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인간이 너무 무서워. 짐승을 잡아먹기에 온갖 꾀가 지혜가 다 생기고 산중에 나무들이 없어 은신할
숨을 곳이 없어지니. 어떻게 써주죠? 숨을 곳이 없어지니 각기 의견을 들어보면 방책, 대책이 있을런가 하니 이 모임을 했사오니 수령님의 좋은 꾀를 일러 주옵소서 하고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수령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수령이라고 하는 말을 듣더니만 호랑이군요. 사실 호랑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거드름을 피우며 수령이라는 이름을 듣고 명칭을 듣고 기분 좋은 거야. 거만하게 자기를 수령이라고 가르쳐주니까 불러주니까 우두머리라고. 오늘은 노소고하를 막론하고 늙고 젊고 지위가 높고 낮고를 막론하고 자세히 말해보라 라고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호랑이가 호랑이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끊어가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틀렸다면 이걸 안 끊어가면서 누가 하는 말인지 확인 안 하고 해서 그래. 그랬더니 토끼가 여쭈기. 이제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냥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우리 모족으로서 모족은 털모자입니다. 털이 있는 족속으로서 사람 집에 기식하니 사람 집에서 먹고 지내니 사람 집에 지내니 맞을게. 지 무슨 아첨 아부로 내 말 잘 듣는 응? 잘 맞는이죠. 내 잘 맞는은 뭐냐면요. 내는 냄새를 잘 맞는 것을 자랑하여 심산궁곡 층암절벽을 찾고 찾아 들어와 동제는요 형제간 모족 네 모족들을 안에 살해를 하니 죽이니 누가 앞에서 앞잡이가 돼서 인간 앞잡이가 돼서 이해되지? 같은 털 달린 거예요. 수령님 이후로는 사냥개를 있는 대로 다 잡아 잡수시면 그 덕이 모든 금수 짐승에게 좋은 덕이 미칠 것입니다. 라고 사냥개를 잡아 죽여달라는 거죠. 납득돼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듣더니 다 잡아먹었으면 응? 너의 원통함도 풀고 나도 배부른 꼴을 보련만 1등 포수가 총 잘 쏘는 포수가 따라다녀서 어설피 물려고 했다가는 조총에 불이 번뜩하고 탄환이 쑥 나오면 그 내 신세는 어쩔 것이냐. 나 죽는 거 아니냐. 무서워하는 거야. 누구를? 포수를 포수를 두려워하는 거야. 했더니 그때 별주부 자라 잘합니다. 자라 별이 자라 별자야 한자 아니야 자는 거 주부는 직책 이름이에요. 수궁에서 토끼 간 얻으려고 이야기는 알잖아. 별주부가 저기 토 선생 계시오. 저기 토 선생 계시오. 라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물길을 헤엄쳐서 팔천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오자니 아래턱이 굳어서 뻣뻣해져가지고 토자가 살짝 늘어서 저기 호자에서 저기 호 선생 계시오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토끼를 부르려고 토자 붙여가지고 토 선생 계시오라고 부를 걸 아래턱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못 부르고 토 선생이라고 못 부르고 호생원이라고 부르는 거지. 호생원 계시오? 생원은 그 사람 높여 부를 때 살짝 붙이는 호칭이거든요. 불러놓으니 첩첩산 중에 호랑이가 생원이라는 말을 듣기는 지평생이 처음이라 기분이 반기어 듣고 내려오는데 기분 좋아서 자기를 호생원이라고 자 이렇게 말 듣는 게 처음이어서 자신을
대접해서 부른 것이라 착각하고 좋아하는 거죠. 기뻐가지고. 아니? 토끼를 부르려고 한 거지. 토끼. 아니야. 얘는 발음이 센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잘못 부른 이 발음에 호랑이가 홀딱 반해가지고 제대로 들은 건 맞아. 발음이 잘못 나왔으니까. 근데 얘가 격식을 갖춰서 부른 건 토선생인데 호생원이라고 발음이 새는 바람에 그걸 듣고 호랑이가 좋아서 그래서 요 노래 죠. 야 이거 알지 않아? 이거? 이 노래? 이날치? 뚜뚜뚜뚜 하면서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막 나오잖아. 이 구절이야 여기가 되게 재밌는 구절이라고 원래. 그거를 현대식으로 저기 바꿔가지고 부른 게 그거야. 한술에 있는 거. 자,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송림, 소나무 숲, 깊은 골짜기로 짐승이 뭘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머리 양귀까지 찢어지고 입이.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나 길고 남고. 얼숭덜숭 얼룩덜룩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아줄 같은 뒷다리, 동아줄. 전동 같은 앞다리 아주 굵직굵직한 다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외양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호랑이의 외양 묘사. 낫 앞다리 그리고 아주 칼질할 때 쓰는 풀 벨 때 쓰는 낫 같은 발톱, 언동선언의 백설, 하얀 눈격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좌르 흩으며 모래밭길을 흙길을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응응 하는 소리, 어응하는 소리입니다. 산천이 진동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어디까지야 외양묘사가 소리 여기까지 갈까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과장해서 그냥 온 산을 울리는데 자라가 그냥 깜짝 놀라 벌주부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가 나타난 거죠. 목을 움츠리고 가망이 엎어졌을 때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자라 앞에. 호랑이가 척 내려와 이것 무엇인고? 이리 보아도 둥글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둥글 응? 이리 보아도 둥글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둥글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겠다. 여기까지가 저리 둥글 둥글아 아니, 둥글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둥글아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겠다. 옳다 이것 한 번에 입가 심어여 볼까? 좋아. 한번 이런 김에 그냥 먹어서 입가 심어여 볼까라고 얘기했더니 자라가 깜짝 놀라. 여보, 응? 여보시오, 당신 누구시오? 라고 묻는 겁니다. 누구라고 부르는 사람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깜짝 놀래. 애끼, 엄마야? 감탄사입니다. 이것 봐라. 도리줌치 어떤 주머니 속에서 뱀을 잡아 넣은 것 같이 생긴 것이 인사성은 밝네. 나는 이 산 중에 지키는 호생원, 자기 호생원이라고 불렀다고 좋아가지고 호생원 어른이시다. 뱀이 어때? 아니 자라가 이렇게 둥글납작한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뱀 대가리 같잖아. 어떤 주머니 안에 쏙 들어갔다 대가리 내놓은 것 같다는 얘기야. 어떤 주머니 속에 뱀 집어넣은 것 같이 잡아서 그런 모양의 생긴 놈이 인사성은 밝네. 이게 진짜예요? 뭐가? 여보 당신이 누라 허시오 높임말 하잖아. 그래서 자라가 호랑이란 말을 듣고서 겹짐에 겁이 나서 그래서 바로 말하길 바로 대답한다 무서워서 나는 명색이 자라 새끼요
이름이. 이래봬도 잘아요? 했더니 호랑이가 반갑게 듣고 얼씨구나 좋으시고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이 소원이었는데 왕배탕이 뭐냐면 자라나 거북이를 가지고 요리한 탕이 왕배탕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먹었던 탕입니다. 자라 구워가지고 몸보신하려고 오늘 만났구나 맛진 진미를 먹어보자 으앙 꽝 하고 달려드니 먹으려고 먹어보자까지 할까? 그 의성 우왕 하고 달려드니 다려 깜짝 놀래요. 아이고 내 자라 아니요. 이놈이 그럼 무엇인고 하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내가 두꺼비요. 누가 한 말인지 알아듣겠지. 지금 다 대화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 느려도 애들이 읽을 때 이걸 구분하면서 읽었어야 돼요. 왜냐면 머릿속에 영화처럼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문제 풀 때 답이 안 풀립니다.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이러면 어쩌면 좋아. 피하려고 했더니 너를 산채로 불살라서 술에 타 먹으면 만병이 회춘하는 만병이 낫고 젊어지는 명약이라니 너를 먹으리라 했더니 아이고 내 남생이요. 남생이가 뭐냐면 자라랑 비슷하게 생긴 애입니다. 얘도 그런 거북이나 자라과예요. 남생이요. 아이고. 아, 이놈의 자식.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습기에는 제이라고 하니 너를 산채로 먹으리라.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산자가 없어서 그냥 몸에 어떤 여기저기 결리는 거. 이 결리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했냐면 옛날 한의원에서는 몸에 어떤 그 눅눅해서 우리가 날씨가 눅눅하면 꿉꿉하고 찌푸둥하고 이렇잖아. 몸 안에도 약간 적당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눅눅하게 젖어 있으면 습기라 그래. 습기는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몸이 결리고 쑤시는 데는 내 너를 산채로 이번엔 별주부가 기가 막혀 이 급살마저 죽을 놈이 동의보감에 얼마나 통달하였던지 동의보감에 나와있던 다 처방인 거야. 보는 대로 약으로 취해 먹기로만 드니 기왕 죽을 바엔 속임수 한번 써보고 죽을 밖에 없구나. 이거 뭐예요? 요거는 속마음입니다. 이거는 속마음이에요. 입 밖으로 낸 게 아니야. 이거는 속마음. 재밌다. 그러니까 알려주니까. 응? 허고 목을 그러니까 이걸 현장에서 재밌다고 느끼지 못하겠지만 재밌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어. 겹치지 않아. EBS에 겹치지 않았던 부분인가? 그럴 거야. 목을 길게 빼놓으며 내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 이러면서 말한 거예요. 말한 거야 입 밖으로 겁주면서 어차피 죽을 거야 이래도 죽을 거야 저래도 호랑이가 깜짝 놀래 애끼 이거 목 나온다 그만 나오시오 너 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오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게 해서 대체 당신 명색이 무엇이오 정체 이름이 무엇이오 했더니 나는 수국에 자라가 대답한 거야 전옥주부 주부라는 말이 붙어서 별주부인 겁니다 별이 자라라는 뜻이고 공신의 4대 손인 별주부 별나리로다. 이놈 내목 이 모양이 된 내력 사연을 들어봐라. 자, 사연입니다. 건강도 이제 막 나가는 거야.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멈추고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더 읽어? 네. 자, 우리 수긍이 태락 아직 대화 안 끝났어. 태락은 뭐냐면 다 해지고 떨어져서 낡아서 영덕전을 새로 지을 때 1,800칸의 기와를 내 손으로 직접 올리다가 추녀 끝에서 지붕 끝에서 뚝 떨어져 목으로 잘깍 거꾸로 떨어져 이 모양이 되었기로 그래서 자기 목이 지붕 고치다가 기와 올리다가 떨어져서 꺾여서 이렇게 됐다 병이 됐다 그래서 명희에게 물어보니
명의 유명한 의사에게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를 보면 쓸개를 10개만 먹으면 10번만 먹으면 목이 즉효 즉각 효염이 있다. 즉효다 그냥. 효험이 있다기로 우리 수궁에서 도리랑 귀신을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으니 얘를 부하로 데리고 귀신을 나왔더니 쓸개 한 보 못 주겠느냐? 쓸개 한 보따리 줘라. 너 거. 도리랑 귀신 거기 있느냐? 안 데리고 왔으면 데리고 온 척하는 거지.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기어들며 도리랑 하고 달려들어. 자, 갈라라 한 게 갈라라고 명령한 게 누구예요? 자라고.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어들어 도리랑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호랑이 아랫도리 거기를 문 겁니다. 호랑이의 생식기 이를 꽉 물고 삥 돌아 놓으니 호랑이가 질색하여 아이고 별날이 이것 좀 놓아주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놔라. 호랑이가 그 육중한 놈이 자라에게 매달려 애걸복걸 하는데 비는 거야 막. 별날이 높임말 쓰는 거지 이제 이놈이 아니라 별날이 앞에 빕니다. 나는 5대 독자로 대 끊기는 거야. 50이 다 되도록 슬하에 곁에 1.회로 자식이 하나 없어. 만일 내가 이대로 죽게 되면 자식도 못 낳고 선영 선조에게 돌아가신 선조들께 죄가 만극하고 끝이 없어. 아주 크오 죄가. 왜? 거기 물려가지고 생식기 제대로 기능 못하면 50이 되도록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언젠간 자식을 낳아서 제사 지내게 해야 되는. 차라리 웬 눈이나 하나 빼 잡수시오. 이 했더니 쓸개를 어떻게 줘 죽는데.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놔라. 응?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있는 쓸개를 드리라. 여기만 놔달라는 거야 그냥. 했더니 별주가 가만히 생각해 쓸개를 주겠다고 놓아달라는 것이 얼죽음 거의 초죽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된 상태라. 꽉 물었던 호랑이 아랫돌에 슬그머니 놓쳐놓으니 풀어줬어. 호랑이가 몽그랗다 후다닥 이런 거지. 의성어야. 몽그랗다 후다닥 뛰어갈 때 의태어고 급한 난리통에 화살이 달리듯 조총 총에서 철환 총알이 쏘아 달려가듯 오림이라는 숲속에서 조조가 달리듯 다 비유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주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호련히 간 곳이었어요. 바로 사라진 겁니다. 순식간에 자라 앞에서. 그래서 전라도 해남에서 냈다 뛴 놈이 의주 압록강가에서 한숨 쉬고 그래서 엄청 이동한 다음에 이부까지 간 거야 전라도에서. 한쪽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남생이 자라처럼 생긴 애 자라과야 한 마리가 뾰조름하고 내다보니 별주부로 착각해서 알았겠다. 에그 저놈 그 새끼 그러니까 그새 저기 쫓아왔구나. 그래서 자라인 줄 알고 하고서 거기서 어디 의자 압록강가에서 거기에서 또 후닥닥 빼놓은 것이 이번엔 어디까지 갔어? 함경도 새수람 고개에다가 덜렁 올라앉아. 그리고 장담을 하는 거야. 아, 큰 소리 치는 거지. 헤헤, 내가 용기가 있고 용맹했으니까, 응? 용맹이나 됐으니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다른 놈 같았으면 별 볼 일 없는 놈 같았으면 아마 그놈 뱃속에 먹혔으리라. 문제 풀고 끝냅니다. 재밌죠. 읽을 수 있으면 재밌어. 부분 찾아가면서 풉니다.
엄매도 문제 이거 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야 돼. 엄매 이거 줄게. 이거는 답지 어디 있어요? 전체 톡에 올렸어. 전화 받았나? 누구 줘야 되지? 종찬이 줘야 되는데. 점? 점하고 끝냅시다. 몇 번부터죠? 자, 18번에 2, 19번에 4, 20번에 3, 21번에 2. 쌤, 다 맞았어요. 네. 그래서 작품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지 분석도 같이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수요일은 독서로도 한번 하면서 구조도도 보고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다. 뭐 해줄까? 해달라는 거 해줄게. 어?